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 우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또한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이러한 저희들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지금 전라도에 살고 계신 시인 정재학 선생께서 경기 데일리에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사는 법이라는 비교적 장문의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로부터 이 경기 데일리에 실린 정재학님의 글을 받았고요.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됩니다. 오늘이 지금 2024년 2월 20일 일요일이니까요. 3일 전인 목요일 날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성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 전도사님인데 성씨가 남씨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번 만나기를 청한다고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전광훈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광훈 목사님과 한 10여 분 통화를 했고, 그리고 약속을 잡기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경 제가 직접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전광훈 목사님과 만났는데요. 이번 만남은 제가 과거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사전투표를 반대하며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홍보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이미 전광훈 목사님과는 3차례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을 찾아가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전광훈 목사님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이 정재학 시인의 쓰신 이 글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시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왜 자유통일당 전광훈과 자유민주당 고용주는 합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제 방송 댓글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지난주부터는 고용주 대표님께 제가 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고용주 대표께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 최수용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우리 쪽에서, 즉 고용주 대표 측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거 연대를 할 경우에 모든 대표도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도록 하고, 또 그 비례대표제 순번 정하는 순서도 1번, 4번은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님 측에서, 그 다음에 2번, 3번은 자유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하고, 모든 순번은 그렇게 먼저 자유통일당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이 방향으로 선거 연대를 한다고 우선 기본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러 가서 정광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요,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사는 법이라는 정재학 시인의 글인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사는 법이라고 저는 제목을 바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온 결과, 우선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잘 안 됐습니다. 전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있는 자유통일당의 세력이 워낙 수백만 명이 되고, 또 거기에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숫자고 해서 자유민주당과 같은 작은 정당하고는 통합하는데 그다지 별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득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당의 선거연대까지 가는 길이 어렵게 됐다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곳곳에서의 이 지금 열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학님의 글을 제가 한 줄 한 줄 같이 되뇌이면서 같이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와 또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불꽃 같은 투혼에 필자는 감탄한 적이 있고, 또 전교조 해체와 종북 반역에 대한 단죄를 하기 위해서 서울 생활을 할 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지금 서론에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첫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길이지만 분명한 소신이 있는 애국의 길이었고, 또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이었지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과 헌신의 길이었다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신앙의 길이었고, 전광훈으로서는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굽힐 수 없는 길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정재학 선생님께서 내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문재인 시대에 전광훈을 향한 박해와 공격은 수차례에 걸친 고소고발만이 아니었고, 교회마저 없애고자 한 짓에서 전광훈에 대한 박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전광훈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러나 전광훈은 더 강렬한 하나님의 목자로 거듭나고 있었고, 좌빨들이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잘못 본 소치였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해서 전광훈은 자유애국우파의 상징이 되었고 행동하는 애국자가 되었고, 정권이 바뀌어졌어도 전광훈의 길에는 안식이 없었다.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집요한 탄핵 시위 집회는 전광훈이 있었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부 정재학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광훈의 실천하는 행동력과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좌빨 민주당의 탄핵 시위 집회에서 맞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전광훈의 맞불 집회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버텨냈을 것이며 지금 어찌 나라를 정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쓰러져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킨 수호천사였을 것이고, 애국 우파를 지탱한 거목이었을 것이다. 어찌 감히 웰빙 시대를 살아간 국힘당 국회의원들에 비할 것인가. 그만큼 국힘당 전원의 가치보다 전광훈은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인 정지양님은 전광훈 목사를 따라서 6월 6일 대회에 연사로도 참여한 바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마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들이 전광훈 목사가 지도하는 애국 행렬에 힘을 모아 선도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이 몸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국힘당이다. 지금도 필자 정재학님은 국힘의 정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역 좌익들과 싸울 의향조차도 능력조차도 없는 지도부와 기득권으로 연상되는 부와 명예를 걸머쥔 잘난 사람들 뿐이라는 것이 국힘당에 대한 인식입니다. 투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투사로 살아온 분들을 배척하는 회색 분자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한 줄기 생명수처럼 등장한 분이 고용주였고, 그분이 외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한때 5천만 대한민족을 일깨운 바가 있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 행동하는 애국이라면 고용주의 자유민주당은 생각하는 애국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용주의 모든 삶에는 오직 국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일념뿐이었다. 그래서 필자 정재학님은
반전교조 운동에서 만난 20여 년 전의 고용주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그분은 최근 대통령이 된 간첩을 설파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유애국 우파의 이론에 앞장서신 분이라고 평가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재영님의 논거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면서 두 정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 자유애국우파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가 정상을 위한 대업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국힘당이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중도의 길을 걷는 국힘당에게 자유민주를 위한 강력한 항생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는 자주국방 완성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레드백 장갑차, FA-50 경전투기, KF-21 전투기와 잠수함 등 세계 최고의 무기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금 피력하고 있으며 이제 중국도 무시 못할 자주국방의 길이 열리고 있음이며 우리 민족이 드디어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순간이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 역시 가시권 하에 있으며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의 좌빨 세력 이외에는 믿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러시아도 중국도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인 만큼 대한민국의 도움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대만 침공도 불가한 지금 북한을 선택할 까닭이 일점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어쩌면 통일은 러시아와 중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 존재에 에너지를 주는 모태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따라서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는 필패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년 후에는 민주당 자체가 소멸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합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총선 이후의 문제가 되겠지만 5.18 가짜유공자 문제도 전광훈과 고용주 두 분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국가 정상화 과정에서 들러리에 불과한 정당이지만 모든 악법과 사법부를 비롯하여 교육 등 정부 내에서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행동과 생각으로 무장한 정당만이 이 5.18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합당입니다. 당 두 개를 합하는 것이죠. 합당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작업이기에 서로 더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며 원하는 것이 비례대표라면 비례대표를 요구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고마운 보완제로서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합당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모쪼록 필자 정재영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국힘당에 호남을 요구할 것을 지금 첨예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아무리 애쓴다 한들 국힘당이 전멸할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예수가 출마를 해도 떨어진다는 땅이 바로 호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남을 전광훈과 고용주에게 양보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힘이 후보를 냈을지라도 그 후보들을 전광훈과 고용주에게 양보해라. 그리하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 아니, 합체된 두 정당은 국힘당 후보를 전격적으로 밀 수도 있다. 문제는 민주당 반역들이
주사파, 범민련, 죄송합니다. 비록 국힘에서 후보를 냈을지라도 그 후보들을 전광훈과 고영주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 민주당 반역들이 주사파 범민련 간첩들에게 위성정당을 빌미로 하여 국회에 입성을 허락한 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여 명에 이른다는 점을 지금 꼭꼭 찍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가 필요해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손해볼 일도 아니라는 점이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합당과 호남에 대한 양보는 국가 정상화라는 위대한 작업의 시작일 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주사파 간첩들의 준동을 막고 검수완박부터 노란봉투법까지 모든 악법을 제거하며 동시에 5.18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광훈과 고영주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힘 소속의 위성정당은 그 몫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실전에서 증명된 일임을 지금 재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힘당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합당을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을 하되 호남을 양보한다는 조건을 걸어야만 한다. 그러면 합당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호남 지역 자유우파는 반드시 뭉칠 것이고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끝으로 자유민주통일당이든 자유통일민주당이든 명칭은 어느 것이든지 좋겠다. 애국의 길에서 행동과 생각이 모인 정당이 절실히 필요할 뿐이다. 국힘당은 어떤가? 필자의 제안과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자, 이 글을 2024년 2월 23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의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 글을 받을 때는 아직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때마침 전광훈 목사님과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지금 경기 데일리가 보도를 했고, 또 이 글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전광훈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모르고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제가 이 글을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일단 합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총선을 앞둔 당대당 연합을 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나 고영주 대표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애국 우파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그 VON 뉴스를 담당하고 계신 김미영 대표님과도 제가 논의를 해본 바가 있었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수차례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보수 우파가 하나의 기체 안에 뭉쳐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현실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현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국힘당이죠. 또 그들이 엊그저께 만든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비례정당, 이런 정당에서 생각은요, 자유보수 우파 세력들 혹은 태극기 세력들에 대한 한 뭉텅이로 딱 뭉쳤을 때 한 움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세력들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씨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국힘당에게 수년째 지금 중요한 정책을 마련해주고 했던 분들인데도 조차 이분들이
국힘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극우파다. 아주 대단히 라이트 윙인데도 가장 오른편에 있는 그런 극우 세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힘당이 평가하고 있는 자유보수 우파 세력은요,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 움큼 안에 원어브댐으로 전광훈도 들어가 있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세력도 들어가 있고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애국 시민 세력들조차도 국민의힘에서는 싸잡아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조그만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당이 갖고 있는 자유보수 우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평가,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한동훈이가 됐던 윤석열이 됐던 그 누구도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죠. 그리고 자유보수 우파 세력들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없죠. 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인식을 한동훈 씨나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지니고 있고 그 주변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보좌관들 또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위 원로급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이 자유보수 우파 세력을 아주 우습게 보고 한 움큼도 안 되는 존재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번에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그 총선을 앞두고 양당 간에 총선 연합을 하자, 연대를 하자고 했을 때 우리 당의 세가 너무 작다. 즉 자유민주당 세력이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염려하는 것은 고용주 대표의 강직함입니다. 즉 고용주 대표는 아주 올곧게 살아왔어요. 저분이 비겁하게 돈이나 받아먹는 검사의 생활을 했더라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장동 관련해서 돈 받아본 검사들 나오죠. 뭐 최모 씨도 나오고 무슨 권무순 뭐 대법원 판사도 있었고 박무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수부 검사되는 박 검사도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그 민정수도 했다고 하는 그 최모 씨도 있었고 또 뭐 검찰총장이 했던 뭐 김모 씨도 있고 뭐 많아요. 언론사 간부 하나를 빼고 나머진 다 법조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고용주라는 분은. 그러니까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그런 더러운 인생을 살아왔고 또 뒷돈이나 받아 챙기는 그런 썩어 빠진 검사였다면 나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에게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고용주죠. 물론 문재인이 공산당 간첩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민계식 회장님이 또 계십니다. 고용주 씨보다는 경기고등학교 설공대 한 7, 8년 더 선배되는 대원로신데 그런 그 결기가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입법위원들 수만큼 안 돼서 그렇지 민계식 회장이나 뭐 고용주 대표나 이분들 전부 다 당대 최고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그야말로 천재급들의 이 나라의 보물들이시죠. 그러니까 당당하고 정직하고 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문재인, 당신은 공산주의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최모 검사, 김모 검찰총장, 박모 검사, 권모 판사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 간첩이야. 당신 공산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대통령님,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십니다. 그 이북에서 수령동무, 빛나는 태양이십니다.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아첨하는 그런 놈들하고 이 나라의 인간들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몹시도 유감스럽게 정재양님께서는 행동과 생각이 합쳐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합치가 돼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님 보시기에는 고용주가 부담스럽고 또
고영주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너무 작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자유민주당이 이렇게 작은 정당일까요? 그러나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불가능한 것이겠군요. 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정광훈 목사는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지금 자신하고 계십니다. 저랑 만남의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다른 비서관들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정원에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유해 첩보가 들어와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특별한 경호를 국정원에서 한다 그러는데 어느 국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전광훈 목사님은 국정원 안에도 협조자가 있다는 얘기고 대통령실에는 협조자가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 신뢰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제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합당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선거연대, 선거연합을 하자는 이와 같은 제안은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수많은 분들께서 왜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랑 합치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적확한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난주를 디레이로 잡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은 참 유감스럽게도 선거를 앞두고 힘을 모으는 이거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부정선거를 외쳤던 정의로운 우리의 투사 민경욱 씨가 결국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아니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풍비박산 나고 있는 거 보시죠. 한동훈과 입씨름을 하고 비아냥거리냐 그러면서 대낮에 술 취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이수진 양이 드디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공천이 배제가 됐죠. 그랬더니 판사 출신의 그 이수진이 드디어 칼날을 뽑아들었죠. 이재명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이수진이가 소위 말하는 철험의 멤버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수진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장본인이 림종석이 너 아니냐. 그러면서 추미애 아줌마가 이 보수의 데모가 되죠. 이 추미애가 림종석이를 공격하더니 급기야는 이제 대통령의 그 귀책론까지 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저 집안이 콩가루가 돼가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부정직하게 불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당선을 시켰죠. 그러고 났더니 지금 개나 고둥이나 전부 다 현역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의원님은 다 똑같은 의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며칠 안 남았지만 4년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까? 이제 스스로가 지금 자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채택하면서 지금 좌파 정도도 아니고 북의 지령을 받아오던 애들이 지금 비례정당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공화당 같은 데는 볼 것도 없어요. 왜? 우리공화당은 본인들이 알아서 국민의힘과 연합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비례로 가든 정식으로 대구에 지역구로 단수 공천을 받던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공화당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허평한 선배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은 허평한 선배님은 그 우리공화당에 좀 영향이 있는 인물이신데도
오히려 저에게 여보게 아우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충고만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허 선배님의 충고를 잘 받았는데요. 일단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추존해 왔던 정당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안 도와주실까요? 그렇게나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멀리하라는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가장 대표적인 중국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고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조은진 대표님이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많이 알려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군소 정당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또 그냥 너무 이상형적인 이데아를 얘기하시니까 좀 어렵게 됐고 그래서 최소한도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합쳐지는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합치고 나서 연대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시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 전 목사님께서 자기들이 너무 조직이 크고 강대해서 아마 이번에도 두 자릿수 정도는 무난하게 비례대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대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지금 어제도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한 장로님께서 보니까 연배가 아마 전 목사님보다도 많으시겠던데 보니까 본인을 육사 32기로 소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정책 브레인들, 군사안보분의 브레인들이 계신 거 보고 좀 이렇게 안심은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정광훈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한다고 지금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된다고 하시면 이번에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 정당에 돈을 안 내더라도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계신 분들 중에서 최소한도 7, 8분 정도는 아니면 10분 정도는 거기에 입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과 같이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비례 정당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정말로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 전라도에 계신 신 정재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귀한 글을 저희 당에게 보내주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께도 보낸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연합을 하려는 연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일단 실패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 목사께서도 같이 연대하기를 지금 불가능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자유민주당 안에는요 생각보다 일당백 할 수 있는 그 브랜드들이 많아요. 일단 이번에 그 공천위원장을 맡고 또 우리 당의 최고위원 하고 계신 김병관 장군이 있어요. 이분은 고용주 대표는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대 화공과를 같이 합격을 한 다음에 그 서울대를 그만두시고 육군사관학교를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하면서 이분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을 끝으로 퇴역을 하셨던 분이시죠. 고용주 대표는 집을 팔고 또 김병관 장군은 또 자신의 가산을 또 다 수천만 원을 또 털어서 당을 위해서 헌납을 하고 이런 그 재능 있는 유력한 국가의 정말 귀한 분들이 저희 당에 와 계시고 또 학계 측에서는 우리 서울대학교 공대를 다니시고 학부에서 이후에 경제학 공부를 하셨던 아주 독특한 거의 천재급의 학자가 있어요. 바로 조동근 교수입니다. 위스콘신을 다녀온 수많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있지만은요, 가가지고 건성으로 논문만 쓰고 온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서울대 경제학과가 아니에요. 이분은 진정으로 학문을
열심히 탐구하고 정말 그 경제학에 정말 정말 눈을 이렇게 괄목상대하고 보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셨던 경제 전문가시죠. 조동근 교수님 같은 분 한 분만 있어도 국가 경제를 바로잡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가장 태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춘근 박사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찰 그 위원회 위원장 하고 계시는 그 박일환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그 검사 출신이신데 아주 예리한 칼날을 갖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이 간첩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잠깐 며칠 언론에 화제가 되셨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부에 지금 제가 다 공개를 못합니다. 왜? 베일에 쌓여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학계에서도요. 일당백 내지는 일기 당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동근, 이춘근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 당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무슨 다른 정당에 들지도 않는 그런 수준의 애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진짜 갑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하시고 반중 친미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대한정당, 자유민주당, 대표는 고용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들을 뽑으시더라도 심지어 호남이라 하더라도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저희 자유민주당을 지지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뭐 이춘근 선배님이나 조동근 선배님 이런 분들에 비하면 학문적인 소양은 현저하게 형편이 없는 아주 그 개똥보다도 못한 수준이지만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야면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현재 국정원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안보 분야와 비밀 공작의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이 국가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또 역할을 해서 고용주 대표와 다른 선배님들을 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요. 저희 당의 이러한 그 핵심 브레인들은요.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보다도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도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유능하고 역량 있고 대외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런 초고급 호화 엘리트 군단이 포진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뭘 해낼까요? 국회 정상화, 입법부의 정상화를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파쇄, 혁신, 혁파시켜 나가겠습니다. 즉 186개나 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재명이 지금 도피하고 써먹고 있는 불체포 특권도 싸그리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슨 중산층 수입 운운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받는 세비 딱 절반 잘라서 국가에 반납합니다.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기 전에 미리 국회에 입성하는 첫 번째 달 세비부터 절반을 잘라서 나라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앉아서 놀고 먹고 쉬고 자고 있는 보좌진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겠습니다. 4명은 없애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희 당에게 10% 이상의 지지 혹은 20% 이상의 지지를 해주시면요. 자유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성원들이 대거 국회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저 의식 없고 생각 없고 온실의 화초로 자란 저런 비겁한 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겠죠. 그리고 가정교육조차 못 받은 막대 먹은 쌍것들 586 운동권 아이들이 국회 내에서 쫓겨나가도록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믿고 자유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검사들 중에서 더럽고 추접하게 살지 않았던 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 고용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비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국가정보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누구처럼 돈을 바쳐서 진급을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어느 누구처럼 여성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탐관오리로 왔던 MB 시절에 국정원을 관뒀던 그런 비밀 공작 요원으로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추접하고 더러웠던 추악한 탐관오리 원세훈과 저를 비교해 본다면 비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당에는요, 그야말로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지구당에 가서는요, 3개 국어 이상을 못하는 자는 외국어를 한다고 소리를 했다는 개망신당합니다. 보통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당 소속 우리 멤버들은요, 기본이 4개국, 5개국어를 합니다. 자, 그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다른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탁월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산시 지구당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당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맡겨줘 보십시오. 지금 정재학님의 말씀대로 호남을 양보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국회에 진입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자유보수우파에 대한 편견과 그 아주 좁은 생각 속에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여쭙습니다.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을, 자주국방 안보를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저희 당에게 몰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일당백으로 해내겠습니다. 비록 들어가는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일어탁수가 아닌 일필휘지로 군계 일학의 자리를 점유하고 이 나라를 혁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봐주시고 저희 자유민주당을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